뭐 테슬라고 플루언스 에너지고 그 배터리 소싱처를 중국산에서 뭐 아니면 미국 현지 제조든지 아니면 뭐 한국이든지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 아마 우리나라 업체들의 미국 ESS 시장 점유율이 다 사실은 최근 테슬라가 이제 2분기 인도량이랑 생산량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의 예상치보다 좀 살짝 더 잘 나와주면서 맞습니다. 주가가 폭등을 해버렸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말고도 그 ESS에 관련된 어떤 실적도 주가 급등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거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테슬라 인도량도 뭐 차량 인도량도 나쁘지 않았지만 그쵸. ESS 설치량이 정말 크게 늘었는데요. 제 기억에 2분기 ESS 설치량이 전분기 대비 2배 이상 이제 증가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수요가 가파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테슬라의 ESS도 이제 가정용 파워볼보다도 이제 산업용으로 쓰이는 메가팩이 많다고 해요. 근데 그 산업용 ESS가 잘 팔리는 이유는 지금 태양광 발전소가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ESS 수요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그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부가 ESS를 하잖아요. 맞아요. 에너지 사업부의 그 매출 총이익률을 쭉 따보시면 네. 몇 개 분기 전부터 이제 가파르게 올라오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아마 자동차 사업부의 총이익률을 넘어섰을 겁니다. 그 크레딧 같은 걸 제외하면 오히려 이제 지금 에너지 사업부 이익률이 더 높아진 상황인데, 그래서 일론 머스크 CEO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에너지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50%에 이를 수도 있다. 근데 정말로 그렇게 될 것 같은 게 테슬라의 ESS 사업부 매출과 이익 비중이 아직은 전사에서 미미하지만 성장률 자체는 매출액이 연에 거의 100%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만 봐도 결국에는 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건 피할 수 없고 테슬라는 여기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은 미미하지만 빠르게 커지면서 이것도 굉장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전 느꼈습니다. 이 성장 속도가 뭐 어느 정도 기간만 유지가 되면 그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의미 있는 수치까지 올라가는 데까지는 뭐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3, 4년 안에 꽤 네. 이제 뭐 두 자릿수 이상의 매출 비중을 보이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국에 테슬라 말고 ESS 잘하는 데가 또 있어요? 사실 ESS 관련 업체들이 몇 개 있는데 상장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눈에 띄는 업체는 뭐 플루언스 에너지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도 점유율이 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직은 흑자 전환을 못하고 있지만 올해 내에는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업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루언스 에너지도 최근에 뭐 매출액 성장률이 가파른데 국내 업체들 중에도 이 플루언스 에너지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한두 개 있어가지고 네. 관련 종목들이 그 테슬라 ESS가 좋았다는 뉴스가 들려오니까 주가가 조금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연결이 되는군요. 네, 어쨌든 ESS 업황이 그 정도로 좋다는 거니까요. 네, 어차피 ESS 안에는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좀 전기차가 잘 안 팔리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좀 ESS 사업에서 좀 빵 하고 좀 뛸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저는 올해는 당장 아니지만 2026년경에는 좀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026년이요. 일단 현 상황을 말씀드리면 미국의 ESS 시장은 원래 옛날에는 삼성이나 LG 같은 우리나라 업체들 배터리를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중국 CATL의 LFP 배터리가 대부분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이제 LFP가 값도 싸고 화재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이제 많이 침투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미국이 또 어떤 나라입니까? ESS가 사실 전력 설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거 중국산 들어오는 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매기면서 중국산 ESS용 배터리도 2026년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2026년이군요. 네, 그러면 이제 뭐 테슬라고 플루언스 에너지고 그 배터리 소싱처를 중국산에서 뭐 아니면 미국 현지 제조든지 아니면 뭐 한국이든지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 아마 우리나라 업체들의 미국 ESS 시장 점유율이 다시 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LG나 삼성 같은 경우에 LFP 배터리 증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미국 시장 한정이겠으나 이 LFP 배터리가 ESS에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시장을 다시 좀 찾아올 수 있다고 하면
분명히 이 부분은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중국이 갖고 있던 시장을 가져오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뭐 ESS 배터리 시장이 아직 뭐 전기차 시장 대비해서는 작긴 하나 그 성장률 자체는 전기차보다 훨씬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다시 찾아올 수가 있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반드시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배터리 기업이라고 하면은 두 시장을 다 볼 수밖에 없겠네요. 전기차랑 맞습니다. ESS를 같이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같이 봐야 됩니다. 전기차 얘기도 짚고 넘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좀 바닥을 좀 지나는 느낌은 들긴 드는데 전기차에 대한 미국 그리고 좀 유럽의 좀 정책들은 좀 어때요? 사실 최근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 차량 연비 규제를 조금 생각보다 약하게 내놓으면서 전기차 정책이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죠. 이건 유럽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독일도 뭐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버리기도 했고 유럽연합에서 원래는 2035년쯤에 네.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하자고 했었는데 최근 이제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뭐 2040년 이후로 늦춰야 된다. 굉장히 많이 늦추네요. 네, 그래서 사실 미국이고 유럽이고 공통적으로 전기차 정책이 좀 후퇴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새 가장 화두가 되는 AI가 전기 먹는 하마가 맞아요. 제가 아까도 계속 AI 때문에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만 보시면 네. 구글에서 뭐 US Electricity Price라고 쳐보면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전기료. 미국의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수십 년 내 최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기료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전기차 보급까지 더 확대하면 사실 전기료가 더 안 잡히고 올라가 버릴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AIS 전기도 부족한데 전기차까지 밀어주기가 상당히 빡빡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랑 전기차가 이렇게 엮이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AI 하나 이제 감당하는 것만으로 지금 좀 버거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책 역량은 제한돼 있으니 지금 상황에서 어느 한쪽을 밀어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AI를 밀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이렇게 재정 정책을 통해서 전기차를 부양하면 네. 내수 고용과 투자가 확대돼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전기차 밸류체인에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많이 침투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전기차를 많이 팔아봤자 미국이고 유럽이고 중국 업체들 배불리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아하. 그것 때문에 실제로 이제 비판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만 배불리는 꼴이 된다 이런 비판에 직면하니까 조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전기차를 만들면 거기서 그 생산 원가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배터리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미국이고 유럽이고 이런 배터리 제조 밸류체인이 완전히 탈중국이 되려면 앞으로도 한 2, 3년은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렇게 전기차 판매 촉진을 하면 그 탈중국 자체가 잘 안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 요인인데 네, 사실 이 보조금 정책은 재정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재정 정책의 두 가지 목표는 저는 이제 내수 고용 확대와 투자 확대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뉴스들을 보면 미국 미시간주가 자동차가 이제 공장들이 왔는데 GM, 포드 같은 업체들이 사람들을 막 대량으로 해고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전기차 전원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이러면서 이제 해고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전기차가 보통 내연차 대비해서 부품이 한 30% 적다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훨씬 적죠. 그래서 사실 전기차로 가면 인력 고용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AIS 전기도 없지 지금 당장 중국 배불려주는 꼴만 되지 고용도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전기차를 정책적으로 세게 밀어주기가 미국이고 유럽이고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한한 구도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전기차가 나오면서 뭐 이제 그 충전 인프라 막 간다 뭐 이런 얘기가 한때 나왔었고 또 AI가 뜨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대신에 전기차에서 마저 전기 수요가 늘어나면 안 되니까 요건 또 조금 약간 딜레이 되는 느낌. 약간 좀 이야기 흐름이 좀 재밌네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전기차가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는데 지금은 우선순위에서 잠시 밀렸을 뿐이고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전 세계 발전소에서 뭐 석탄이나 가스 같은 화석연료 비중이 거의 한 40% 이상일 텐데 오, 네네네. 사실 석탄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로 전기차를 돌려봤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석탄은 떼었으니까. 네. 그래서 원래는 발전소부터 뭐 재생에너지나 원자력
이런 걸로 바꾸고 나서 전기차를 보급하는 게 순리에 맞기도 했는데 사실 테슬라가 워낙 잘 나가면서 모든 정부들이 좀 몸이 달아서 좀 전기차 정책을 과하게 추진했던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이런 전력망이나 발전소 설치가 어느 정도 좀 성숙되고 나면 그럼 전기료가 조금씩 잡히기 시작할 때고 그때는 다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정책 추진이 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뭐 미국이든 뭐 다른 국가들도 뭐 자국 내 뭐 배터리 산업을 좀 더 탄탄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미국이나 유럽의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뭐 올해나 내년 어쩌면 뭐 내후년까지도 좀 예상보다 낮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미국이 유럽이고 탈중국 밸류체인을 구축하려는 방향성 자체는 동일하거든요. 그럼 이 낮은 산업 성장률 내에서도 그 탈중국 수혜를 잇는 뭐 국내 업체들이나 그런 업체들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 업체들은 이제 어려운 산업 업황 속에서도 좀 괜찮은 실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